앞선 세션에서 강조했듯 생성형 AI 검색 시대에서는 동영상도 핵심 소스이자 검색 결과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몰입도 높은 정보성 컨텐츠의 도구이기 때문에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AI 시대는 유튜브상의 우리 브랜드의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두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유튜브가 마케팅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금 생태계의 주인공인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든 브랜드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유튜브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크리에이터 마케팅을 왜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백만 조회수의 크리에이터 협업 영상에 우리 브랜드가 멋지게 소개되었을 때 과연 그 조회수가 정말 여러분 비즈니스의 견고한 매출로 이어지고 있었을까요? 혹은 영상이 올라간 날 이번에는 제발 알고리즘을 타고 우리 영상이 떡상하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여전히 많은 크리에이터 마케팅이 운에 기대어집니다. 영상이 터지면 대박, 안 터지면 아쉬움, 이래서 이벤트가 되곤 하죠. 크리에이터 에셋을 운에 맡기는 대신 수요를 직접 설계하는 방법으로 쓰셔야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오가닉 노출은 기존 채널 구독자라는 우물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진정한 수요 설계는 크리에이터 컨텐츠에 구글의 광고 엔진을 결합해서 유튜브 플랫폼 전체의 장제국에게 노출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크리에이터 광고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크리에이터 광고로 통제 가능한 수요를 설계하고 매출을 만들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실무진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크리에이터 매칭부터 제작비를 지원드리는 펀딩까지 구글의 전방위적인 지원 인프라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브랜드에서는 막상 본격적인 매체에서 투입하려고 하면 여전히 망설이시죠. 그 이유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한 크리에이터 마케팅에 대한 3대 고민입니다. 브랜딩, 퍼포먼스, 주요 매출 채널을 아울러서 많은 분들께서 직접 말씀 주신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지난 유튜브 페스티벌 이후로 2달간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신 브랜드들에서 여러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일부를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크리에이터 광고로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브랜딩을 담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화제성 있는 크리에이터 라인업을 확장하는 순간 안심하십니다. 높은 2차 촬영비까지 내가면서 광고를 해야 하니까 고민하시죠. 이때 크리에이터의 이를감, 즉 후회만 기대어 영상을 단순히 노출하는 것은 진정한 수요 설계가 아닙니다. 크리에이터 에셋으로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진짜 핵심은 how, 바로 우리의 마케팅 목표, KPI에 맞게 캠페인과 소재를 정교하게 매핑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만약 캠페인마다 달성해야 할 KPI가 명확하게 다르다면 당연히 크리에이터 소재를 편집하고 운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증명한 첫 번째 사례, 바로 피자헛입니다. 피자헛은 이번 전략으로 브랜드 검색량을 46% 올렸고 매장당 판매량은 전월 대비 무려 58%나 끌어올렸습니다. 방법은 명확했습니다. 피자헛은 마케팅 목표에 따라 크리에이터, 소재, 캠페인을 구분하셨습니다. 먼저 프로모션 혜택을 자세히 알려야 할 때는 마이크로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했는데요. 각 채널의 강점을 살려 상세 설명 컨텐츠를 제작했고 이 긴 롱폼의 컨텐츠를 유저로의 조회를 유도하는 데 활용하셨습니다. 반면 신메뉴의 대세감을 빵 터뜨려 할 때는 메가 크리에이터 찌양과의 협업 자문을 풀 가동했습니다. 이때는 롱폼 영상 하나만 올리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크게 3가지 전략이었습니다. 신메뉴 대세감을 빠르게 확산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24초 요약 소재로 도달형 캠페인을 운영해서 타겟 커버리지를 넓히셨고요. 치즈 3배라는 제품 강점을 설명하고 흥미를 자극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72초 비교
비교적 긴 소재로 조회를 유도하셨습니다. 가장 날카로웠던 전략은 타겟팅이었습니다. 이미 피자헛과 먹방 컨텐츠에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고가치 진성 유저들을 타겟팅할 때는 크리에이터의 진정성이 가득 담긴 18분짜리 풀버전 영상 전체로 조회를 유도하셨습니다.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들에게 몰입할 준비가 된 유저들에게는 깊이 있는 스토리를 끝까지 전달하여 고려도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니베아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 바이오스도르프 케이스 소개됩니다. 니베아 역시 브랜딩 목표를 대대적인 도달과 깊이 있는 조회로 명확히 나누셨는데요. 빠른 도달을 목표할 때는 브랜드가 직접 제작한 6초짜리 슈팅 소재와 인지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15초짜리 브랜드 소재를 활용하셨습니다. 동시에 유저를 깊이 설득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메가 크리에이터 태우미가 등장하는 비교적 긴 30초 소재를 조회용 캠페인과 매치했습니다. 그 결과 크리에이터 소재 VTR은 동종업계 벤치마크 대비 무려 2배나 상승했는데요. 조회를 유도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소재가 실제로 시청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2배나 더 많이 시청되었다는 뜻이죠. 브랜드 소재와 비교했을 때도 이 크리에이터 소재에서는 브랜드 호감도가 무려 4배나 성장하였습니다. 브랜드 소재가 브랜드 에퀴티를 지키며 넓고 빠르게 노출되었고 크리에이터 소재는 시청자들로부터 더 깊은 상호작용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병행 전략이었습니다. 이렇듯 마케팅 KPI에 딱 들어맞는 소재와 캠페인 전략을 운영하신다면 통제 불가능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원하시는 목표와 맞는 방향으로 수요 설계가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퍼포먼스 광고 주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막상 크리에이터 소재를 매치에 태우려고 하면 과연 일반 소재만큼 효율이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시죠. 현장에서 퍼포먼스 성장이 정체되는 이유는 소재 퀄리티 그 자체보다는 브랜드에서 제작한 퍼포먼스 소재 운영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브랜드는 직접 제작한 영상에 대해서는 밤낮으로 카피를 바꾸고 타겟을 쪼개가면서 아주 집요하게 테스트하십니다. 반면 크리에이터 영상은 광고를 태우지 않거나 광고를 태우더라도 한두 개 정도의 편집본으로 운영해보시다 효율이 조금만 떨어지면 금방 예산을 줄여버리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즈니스 성공은 이 두 영역이 하나의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특히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이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업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기민하게 움직이시면서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고 이 업계의 판도까지 바꿔나가고 있다는 점 모두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더보다 다양한 규모와 비즈니스의 여러분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이 성공 방정식을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이들은 퍼포먼스 마케팅의 기본 원칙인 기민하고 상시적인 테스트와 과감한 스케일업 공식, 크리에이터 에셋에서도 한치 양보 없이 똑같이 적용하셨습니다. 홈케어 디바이스 브랜드 뷰앤디입니다. 뷰앤디는 메가 크리에이터 풍자님과 협업했는데요. 구글로 인한 매출이 3주 만에 무려 8배나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구글 광고 로아스는 115%나 증가하며 규모와 효율 모두 다 챙기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뷰앤디는 풍자와 진행한 이 긴 롱폼 컨텐츠를 그대로 매치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롱폼의 협업 컨텐츠를 구간별로 장만해서 10개 내외의 슈퍼 소재를 분할 재가공했고 각 소재별 심층 분석을 통해 각 소재를 어퍼, 미드, 로우 소재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각각 다른 장체 고객을 매핑해서 타겟팅하셨습니다. 배색감에 보다 유리한 소재는 보다 넓은 대중에게 노출했고 제품의 기능성을 상세하게 입증하는 소재는 보다 진성 유저들에게 노출하는 방식이셨죠. 이렇게 기민하게 소재와 테스트의 핏을 지속해서 테스트하신 결과 한 달도 안 돼서 8배의 스케일업 그리고 로아스 급증까지 가능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시 브랜드 메디폴드 연구소입니다.
메타 중심의 마케팅 의존도를 깨고 유튜브로 넘어온 메디톨드는 단 한 달 만에 구글로 인한 매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때 전체 캠페인은 39%포인트의 로어스 폭증을 경험하며 규모와 효율 동시에 잡으셨습니다. 메디톨드는 유튜브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마이크로 크리에이터 10명 이상과 동시에 협업하면서 끊임없이 소재를 테스트하셨는데요. 이때 타 매체에서 성공했던 기존 소재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지 않고 철저히 유튜브향으로 가공해서 상시 테스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유튜브 소재의 성공 방정식이 딱 들어맞는 순간 성과를 맛보시면서 투자를 확대하셨고 규모와 효율성 모두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 여러분, 크리에이터 소재의 역할을 브랜드 제작 소재 역할과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론을 예산과 인프라를 갖춘 대형 광고주분들께서 도입하신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비즈니스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측정과 인프라라는 또 다른 고민을 공유해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우리는 자사몰 비중이 낮고 타커머스 플랫폼이 주력이라 유튜브 광고의 트래픽을 실제 우리의 매출로 연결하고 측정하기 어렵다는 걱정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타커머스 플랫폼 매출 성장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마케팅을 통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보도화된 데이터를 통해 기여도 또한 숫자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 듯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를 설계해야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방대한 수요를 주력 외부 채널로 연결시키는 솔루션, 바로 디맨드젠 클릭수 최대화 캠페인입니다. 로레알 코리아의 프리미엄 코스메틱 브랜드 스킨스티컬즈 사례 소개드립니다. 스킨스티컬즈는 자사몰이 없는 브랜드 특성상 주력 판매 채널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는데요. 이번 캠페인으로 놀라운 결과가 얻으셨습니다. 먼저 클릭률은 28% 증가했는데 이 클릭이 랜딩페이지의 매출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랜딩페이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은 무려 51% 증가했고요. 직분 광고 투자 수익률은 6.5배나 성장하였습니다. 피부과 및 에스테틱 전문가들을 타겟했던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유튜브의 나노 크리에이터를 아주 똑똑하게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유튜브에 있는 관심 그룹들과 크리에이터 채널의 관련 유저들을 디맨드젠 캠페인에 태워 스마트 스토어로 직접 유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통계학적 인과관계 분석 서비스인 커주얼 임팩트 스터디도 활용했습니다. 외부 플랫폼의 한계로 직접적인 전환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글 방법론을 통해 캠페인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대비 집행했을 때의 매출 증분을 분석하여 실제로 구글 광고가 매출 증분에 얼만큼 기여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주력 판매 채널이 자사몰이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크리에이터 마케팅을 주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디맨드젠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팬들의 강력한 수요를 타커머스 플랫폼으로 쏘십시오. 그리고 구글의 분석 서비스로 그 놀라운 매출 기여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사결정자 여러분, 수요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매력적인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구글의 머신러닝 엔진에 태워 우리 브랜드의 수요를 설계하십시오. 오늘 자리로 돌아가시면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바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크리에이터 협업 소재를 목적별 KPI에 맞게 최적화하고 그에 맞는 캠페인 유형화 정벽에 매칭해서 유튜브 전체로 확산시키세요. 다른 퍼포먼스 소재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 소재 또한 기민하게 다방면으로 테스트하시고 성과가 확인되시면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해보세요. 주력 판매 채널이 타커머스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디맨드젠 캠페인과 연계하여 핵심 채널의 매출을 극대화해보세요. 여러분 브랜드의 수요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직접 설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